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 테슬라의 유력 경쟁 차종들에 대해서 2023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사설이 나와서 테슬라만 전기차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종들도 있고 이런 차종들이 관심받고 이제 테슬라의 파이를 깎아먹을 거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는 매년 있었지만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소폭 깎아먹은 적도 있지만 결국 그 실상 안을 까보면은 별로, 그리고 시장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도 또 계속 내년에도 깎아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그 추격했던 친구들 위주로 한번 볼까 합니다. 방구정님, 감사합니다. 50%. 그 테슬라 P 레이쇼 퍼에 대한 얘기는 아버지와도 많이 했지만 주식이 내리니까 자꾸 이거를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P 레이쇼랑 자꾸 비교하는데 저는 그걸 절대 동의하지 않고, 차를 몰아보면요, 주행 보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충전 환경이라든지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 자동차 회사들보다의 퍼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죠. 신만이 알겠죠. 근데 자동차 회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계속 비교를 해보지만 확실히 너무 차이가 큽니다. 홍석규님,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 의견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싼 비행기표를 내고, 미국발 출발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저희 가족이 한국에 방문해서 지금 연말을 가족들과, 동생 가족들과 부모님과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을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걸 쓰신 분은 이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데이터인데 그걸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좀 이쁘게 만들고 전반적으로 모든 브랜드나 차종을 이렇게 보기 쉽게 된 거죠. 이게 모델 Y랑 모델 3가 압도적이죠. 4분기에 지금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죠. $7,500. 텍스 크레딧만큼 미리 땡겨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만마일 슈퍼차저의 지금 일부 모델은 라이프타임 슈퍼차저를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정도로 테슬라가 지금 계속 밀어내기를 하려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체감을 못했던 게, 인벤토리를 제가 있는 동네에서 한 200마일 하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모델 S 같은 경우는 만마일 슈퍼차저만 주지 깎아주질 않더라고요. 일도. 뭐야 이거, 일부 조금 밀어내나 보다 싶었는데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니까 확실히 밀어내기가 큰 것 같습니다. 참, 이 체감하는 거 위주로, 저는 체감 위주의 유튜버니까 실질 경험 위주에다가 기술과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그러니까 경험을 좀 중시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데 저 역시도 참 이게 개인 채널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3분기까지 이걸 보면은 어쨌든 4분기에 정말 역대급으로 팔아내려고 저러는 거지, 아버지와 어제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는 팔 거기 때문에 이 추세가 크게 변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여기서 이제 경쟁사를 뭘 볼 거냐면 포드 마기, 턱밑까지 추적했죠. 쉐비 볼트, 계속 맨날 테슬라 잡는다 그러는데 몇 년을 잡는다 그러는데 지금 답지 못하지만 이 정도, 그래도 이 파이에서 이름을 올릴 정도니까 이걸 볼 거고요. 여기 조그맣게 ID4가 있죠. 사실 포드 마기 다음으로 현대 아이오닉 5나 키아 EV6가 유력했지만 아시다시피 텍스 크레딧 받는 건 이제 물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그 보릿고개를 잘 넘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내년 추격자로 현대 기아차는 보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파이 기준으로 포드랑 쉐비 볼트, ID4를 볼까 합니다. 그 경쟁자들을 보기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2년간 I won't sell stock until I don't know. 이거 어디서 얘기했냐면 트위터 스페이스 그 오디오 챗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올리지는 않았고, probably 2 years from now. 그러니까 probably죠, 이것도. 솔직히 이거를 100% 저도 믿진 않습니다. under any circumstance. 글쎄요. not the next year라고 하는데, probably 이랬다가
under any circumstance. 글쎄요. 근데 그렇게 신임이 안 간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주식이 안 좋다라는 거를 의식한다라고 저는 어느 CEO도 주식에 있어서 상장 회사로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뭐 취지의 발언을 이거 블룸버그에서 갖고 온 건데 뭐 했다는 건 뭐 저도 이미 하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서 믿음은 안 가지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 정도. 그러니까 어느 CEO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막 어떤 때는 정말 막 나가고 막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버지께서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했던 거는 주식은 기적의 선반영이 있죠. 아버지께서도 내년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게 마치 이제 2009년에 컴퍼러블 할 정도로 그런 금융위기에 컴퍼러블 할 정도라고 지금 표현할 정도인데 뭐 일선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걸 체감을 많이 하겠죠. 2024년에는 왜냐하면 결국은 일론 머스크도 선샤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나아질 건데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주식에 어느 정도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도. 저도 근데 참 이게 주식이 폭락하니까 저도 겸손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말을 아무리 개인 채널이지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참 조심스럽습니다. 의외로 제가 항상 이렇게 테슬라에도 옹호적이고 아버지께서 좀 비판적이었는데 아버지께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어째 이런 갈팡질팡한 스탠스를 보였던 것 같아서 그것도 어제 대화는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어떠한 그 테슬라의 중요 미팅을 하나도 There's not a single important Tesla meeting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 지금 뭐 meaningful volume으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을 이렇게 떨쳐내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걸 미국 내에서 한다. 가격이 좀 높더라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테슬라가 직접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 중 하나가 차량용 시트를 직접 제작합니다. 그거는 로지스틱 프로블럼이라든지 필요할 때 제때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튬이 좀 미국에서 하는 게 좀 비싸더라도 텍사스에서 바로 리파이너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걸 정제해서 쓸 수 있게 가공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리튬은 아마 남미나 주로 남미 쪽에서 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네바다에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는 힘들겠지만 그 IRA 독소 조항이 일단은 2024년에 40%니까 그게 가능할 정도로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비싸더라도 이런 공장 자동차가 제조되는 근처에서 된다라는 이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차를 볼까 하는데요. 벌써 최신 뉴스로 폭스바겐 ID4가 $1,500를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고시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1,500 벌써 올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올리겠죠. 왜냐하면 텍스 크레딧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게 초반엔 없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 테네시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폭스바겐의 ID4가.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유력하게 그냥 풀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ID4는 LG와 SK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려야지 한국 배터리가 좀 많이 팔리는 축에 속하겠죠. 가격을 보니까 참 매력적이긴 한데 이게 배터리가 62kWh입니다. 너무 작죠? 이거를 올리면은, 그러니까 82kWh 정도 돼야지 EPA가 한 275마일 정도 되거든요. EPA 이거 믿을 거 못 된다. 그쵸. EPA가 절대로 완벽하게 딱 맞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효율이 너무 좋아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휠 사이즈만 바뀌어도 주행거리가 너무 많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효율이 좋기 때문에 요만한 변수에도 많은 베리에이션이 생깁니다. 그거를 뭐 고속주행만 한다라든지 그거를 그러니까 재미로 봐야지 모든 환경이 그건 더더욱이 맞지 않을 뿐더러 전기차가 그만큼 효율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많은 변수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걸로 재미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절대로 신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EPA 미국
정부기관이 내놓은 100%는 아니지만, 이거 정확도가 100%는 아니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 가장 통제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신하는,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이게 틀려지면 여기에 벌금이 무지막지하게 때려지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믿을 만한 점. 이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82kWh로 올리려면은 4만 불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43,000, 그러니까 44,000불에 육박하죠. 전에 이거 만약 보조금이 없었으면 왜 이거밖에 못 팔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리마인드하고 싶은 점은, 이 수치는 포드나 여기 현대나 기아 지금은 못 받지만 이거 다 보조금 받고 이게 나온 겁니다. 테슬라 모델 Y랑 모델 3는요, S나 X는 더더욱이 그렇고 보조금 없이 몇 년을 싸웠는데도, 여기다가 진짜 그 $7,500 거기다 주 보조금하면 $10,000, 1,2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퍼줬는데도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정도로 상대 경쟁회사한테 1,200만 원씩 줘도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근데 지금 제가 할 얘기는 2023년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경쟁력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도 보조금이 받아지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주행거리라든지 뭐 밑바닥 모델부터, 깡통 모델부터 IQ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주행 보조죠, 도와준다라는 건 장점인데, 싼 모델은 배터리도 너무 작고, 그리고 올휠 드라이브로 가면 255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에 있어서 약점이 너무 크고요. 이 주행 보조가 아직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계속 체감을 해보지만 그냥 좀 잘 도와주는 수준이지 테슬라에 전혀 근처도 못 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파일을 이 정도 가져갈 수는 있으나 폭발적으로 팔 수 있을지는 이 가격으로는 의문인 점인데다, 플러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딜러를 통해서 파는데 여전히 딜러들의 마크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팔지 않기 때문에 일러를 통해서 팔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금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점. 지금 그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많이 내려갔죠.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니까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은 2009년 금융위기에 비할 정도라고 본인이 체감하기엔 그렇게 하니까 이 수요 문제, 그리고 빅티켓 IRM, 자동차 같은 거죠. 이런 건 진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가해지기 때문에 뭐 마켓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산재에 있다라는 점. 계속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가면은 MSRP가 아니라 항상 웃돈. 지금 근데 많은 차종들이 MSRP보다 10%, 15% 깎아주지만 이런 보조금이 살포된다라든지, 이런 차종들은 벌써 이렇게 가격 올리지 않습니까? 내년에 힘들다는데 내년에 일단 1,500불 올린다는데요. 제가 잘못 해석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마켓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 제조사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성장 정도를 하지 않을까 예측은 하지만, 애매하다. 뭔가 확실한 킬러가 없다. 주행 보조도 주행거리도 가격은 이 가격도 그래서 이 정도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애매하다. 가장 강력한 게 GM인데요. 근데 나쁜 소식부터 얘기하면 여기는 이미지가 안 좋죠. 지금 파이어 리스크, 화재,로 또 리콜을, 이게 옛날 리콜이 아닙니다. 지금 로이터에서 가져왔는데 12월 23일 기사입니다. 리콜을 또 했습니다. 14만 대나. 사실상 이거 거의 뭐 전부 아닌가요? 왜냐면 뭐 1년에 지금 지난 3분기까지 뭐 한 22,000, 23,000대씩 파는 정도니까 1, 2, 3분기 합쳤을 때 거의 뭐 지금까지 판 걸 다시 또 2017년부터 2023년 모델까지 시펠트의 프리텐셔너의 그 이그저스 가스, 진짜 뭐 내연기관 같이 태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뭔가 스파크라든지 컨택이 일어나면 이제 플로매트 파이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 난답니다. 이 이미지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런 식으로 리콜을 먹는데 이게 GM의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기사를 보면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지금 텍스 크레딧을 GM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못 받는 회사가 GM이랑 테슬라였는데, 이게 생기면 2022년에 제가 GM 볼트를 그렇게 좋지 않게 비판했던 게, 깡통 모델에도 GM이 자랑하는, 그나마 내연기관에서 높게 평가받는 GM 슈퍼크루즈를 탑재해서 좋은 호평과 그나마 난 주행 보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니까 밑바닥 모델은 없애버렸죠. 그래서 옵션을 더 해야지만 올 수 있게 되고 결국 차량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인상하지 않았지만 결국 인기 있는 모델들은 굉장히 인상한 가격에 사야 되는, 이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은데 좀, 예, 그리고 가격도 높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리콜이라든지 이래서. 그래도 싼 편이니까 굉장히 3만 불대 차니까, 예, 모델 3나 모델 Y는 훨씬 위에 놀고 있죠. 이거는 뭐 모델 Y 가격은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도 요거밖에 못 차지한 게, 모델 S보다도 조금 팔았다는 게, 이건 10만 불이 넘는 차인데, 예, 그거보다 조금 팔았던 게 당연한 수준이었는데 가격을 2023년에 와, 무지막지하게 후려쳤습니다. 이제는요, 제일 깡통 모델은 일단 스타트가 27,000 좀 아래 시작하기 때문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여기 뭐 각종 뭐 코스코 디스카운트라든지 주에서,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라든지 이건 부딪혀 봐야 안다고 그랬죠. 복잡한 조항이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몇 개 평균적으로, 이 동네 빼고요. 제가 이 동네 갇혀서 참 시야가 좁아졌는데, 뭐 이 동네 빼고는 미국 전역에서 보조금이 더 얹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면 와, 내연기관에 지금 제가 전에 얘기했던 시빅이나 코롤라 살 사람들도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밑바닥 모델부터 주행 보조를 다시, 이게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신임의 이렇게 신뢰의 문제죠. 즉 리콜이라든지 그랬다가 휙 없애버렸던 포드도 그렇고, F150 저가 모델에 뭐 해준다 그러놓고 몇천 대도 안 팔고 다 없애버렸죠. 예, 그런 기법들을 좀 해서 신뢰의 문제가 있지만 표시상 가격은 정말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싼 차들을 탈 수요를 엄청나게 끌어올 수 있어서 GM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다. 심지어 이제 뭐 재고도 있다고 나오는데 딜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GM은 이런 작업을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앞서서 많이 힘들었지만, 잡음도 많았지만 그래도 시도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마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좀 큰 약간 SUV 스타일의 EUV도 뭐 3만 불대지만 여기 보조금을 10,000불 받으면은 와, 이건 뭐, 전 이 정도 주행거리라도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굉장히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내년에 강력한 파일을 진짜 많이 깎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GM은 무섭다. 다음은 포드입니다. 포드는 저 자리를 못 지킬 거라고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동안 어떻게 이걸 팔았는지. 일단 깡통 모델에서는요, 포드 블루 크루즈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빼겠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저는 차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무조건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프리미엄 모델로 가면 벌써 55,000달러죠. 그 놀라운 게 주행거리가,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이게 주행거리가 224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힐 드라이브는. 근데 이게 스탠다드 레인지 배터리를, 올힐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2,700불 더 지불해야 되는데 주행거리는 200마일을 간 넘은 70kWh죠. 야, 이걸로는 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EPA가 고속주행에 뭐 문제가 있다 아무리 해도 이거는 너무한 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를 익스텐드 레인지를 선택하려고 보면 구릉구동 레어휠 드라이브는 8,600불이고 올휠 드라이브는 10,000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리미엄에다가 이걸 더하면은 가격이 상당하죠. 근데 이제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 Y 대비해서 이 정도 파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동등하게 붙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그러면은 저 자리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냥 기본적인, 그냥 지금 마크업 문제라든지 광역기로 들어가 있는 그 마크업 문제라든지 좀 더 경쟁력 있는 주행 보조라든지 아니면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은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쌌군요. 물론 여기 최고 이제 GT 모델까지 하면 뭐 모델 Y 저리 가시게 이제 비싼데, 글쎄요, 딱히 그거를 선택하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91kWh를 늘려면, 그냥 모델 Y랑 이제 비슷한 주행거리 수준으로 가려면 이 정도의 덤탱이를, 이거 좀 너무 비싸서 가능성이 있을까? 포드는 위태위태하다. GM의 가격적이면 ID4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경쟁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 계속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얘기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충전 고속으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초반 잠깐 하고 뒤에는 뭐 어차피 내려가는데 충전 속도가 의미 없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21년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충전 속도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인트로나 아우트로 제 모델 S 신형 롱레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충전 속도를 슈퍼차저 보여드리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게 2021년입니다. 지금은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제가 체감하기엔 소폭 늘어서 40%까지 찰 때까지도 200kW 이상을 밀어 넣습니다. 200이요, 200. 100이 아닙니다. 200. 그리고 70을 넘어서도 제가 체감한, 여기서도 70까지 100을 유지하는데요. 내려가도 이게 소폭 저는 체감하기에 약간 올라간 듯이 느껴집니다. 뭐 배터리가 좀 에이징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온도라든지 이것도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날씨 그리고 배터리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좀 에러율이 있겠죠. 소폭 변화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 이제 산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1년 동안 느낀 체감은, 샌프란시스코의 날씨가 너무 좋죠. 한국 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날씨 탓인지 계속 쓰다 보니까 이거가 소폭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속 충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브랜드가 그리고 모델 Y는 더 빨리 떨어지지 않냐? 빨리 떨어지는데 모델 Y도 전 2020년 모델 Y인데 세 자릿수까지 100kW까지는 유지를 해줍니다. 이 100kW 70%까지는 유지를 해주는 거를, 빨리 떨어지지만 250을 많이 유지는 못하지만 세 자리를 70까지 유지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개수와 슈퍼차저 미국 전역에, 그리고 놀라운 충전 속도, 그리고 놀라운 주행 보조, 자율주행적인 면들, 미국에서 제가 체감하기에는 경쟁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